하겠습니다. 필요한 실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이 필요한 실 파일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 커말 2급 폴더에 커말 2급 교재 관련 자료에 있습니다. 우리 다운받았던 커말 2급 교재 관련 자료 거기에 이론 폴더 있어요. 이론 폴더에서 3번 조건부 서식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혹시 못 찾겠는 사람은 커말 2급 교재 관련 자료 카페에서 포말 2급 자료실에서 교재 관련 자료를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네, 또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 파일을 또 못 찾겠는 사람은 이거 다운받으면 있어요. 여기 요거 다운받으면 쭉 풀어보면 거기에 이론 폴더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파일, 03 조건부 서식이라는 파일 열어가지고 합니다. 네, 48페이지 내용이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못 찾겠는 사람 얘기하십시오. A4에서부터 H18 영역에서 범위가 이렇네요. A4에서부터 H18이면 그럼 위에 열 머리글은 포함되지 않죠. 열 머리글을 제외한 범위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문제에서 지정한 영역이 있거든요. 항상 조건부 서식은 문제에서 지정한 영역을 잘 잡고 들어가야 돼요. 학번이 2024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어저께 이런 거 해봤죠? 네. 학번이 2024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이다. 그럼 범위를 잡은 다음에 우리가 어제 홈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이 여기 있었잖아요. 홈 탭에 조건부 서식으로 와서 새 규칙으로 만들었었죠. 새 규칙으로 갑니다. 범위를 잡고 나서요. 범위를 잡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뭘로 했었죠? 규칙 유형을. 네. 맨 밑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학번이 2024로 시작하는 그거 물어볼 때 레프트 함수를 썼었잖아요. 어저께도. 어저께도 앞에서 네 글자, 왼쪽에서 네 글자 추출해서 뭐니 이런 거 있었죠.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를 했었죠. 이제.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항상 영역을 먼저 선택하고 데이터 영역을 먼저 선택하고 홈탭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만드는데 어, 딱 이 학번 필드에 대해서만 2024로 시작하니 지금 우리가 다 잡아놨는데 이 학번 A10만 고정시켜서 그게 뭐 2024로 시작하니 이런 식으로 가려면 바로 수식으로 해서 레프트 함수도 써야 되지만 또 A10 고정도 필요하고 A10만 고정시키는 혼합 참조를 썼었잖아요. 그게 좀 어려웠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식으로 하고 는 레프트 바로 열고 어제 레프트 함수 이렇게 썼었잖아요. 는 레프트 해서 문자열 추출할 문자수 이렇게 사용했었죠. 텍스트 문자열은 레프트 지금 가로 꼭 여셔야 돼요. 모든 함수는 가로가 따라 붙습니다. 가로 열고 문자열은 A4 셀을 찍어주세요. A4를 찍고 그리고 어제 여기서 앞뒤로 달러가 다 붙었었는데
절대 참조라고 했었죠. 이렇게 되면. 절대 참조되면 안 되고, A 앞에 달러 붙고, 지금 A 열 고정시키고, 사행 고정시키고, 이 얘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달러가. 근데 어제 F4번 키를 두 번 눌러서, A4 찍자마자 펑션 키 4번을, F4를 두 번 눌러서, 우리가 여기 4 앞에 달러를 지워줬었죠. 그런 거 혼합 참조라고 합니다. 혼합 참조로 얘가 A4, A5, A6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보세요. A 열만 고정. 그리고 컴마. 몇 글자만큼 추출할까요? 네 글자만큼. 컴마에서 4. 그리고 레프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 그 값이 있고 2024 이렇게 물어보면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다음. 네. 이게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 텍스트 함수거든요.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들로 추출된 값은 이게 제 아무리 숫자일지라도 앞뒤로 쌍따옴표가 붙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로 추출된 값은 텍스트로 거의 숫자 모양을 하고 있어도 텍스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2024 숫자 2024니 이렇게 물어보면 다 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붙여가지고 앞뒤로 쌍따옴표 붙여서 이거는 보통 숫자 앞뒤로는 쌍따옴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레프트 때문에 이거는 레프트 때문에 레프트가 추출한 값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추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앞뒤로 쌍따옴표를 이렇게 붙이지 않으면 쌍따옴표를 붙이지 않으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이고요. 어제 했던 그대로죠. 그렇게 해서 서식을 바꿔보시죠. 서식 단추를 넣어주죠. 서식은 표준색 파랑으로 글꼴색 표준색 파랑으로 시죠. 색깔 정확한 거 쓰셔야 돼요. 여기 자동 색깔로 돼 있는데 표준색에서 파랑 색깔이요. 연한 파랑, 뭐 진한 파랑 다 이름이 있거든요. 정확한 걸로 하십시오. 됐으면 확인해 보세요. 확인 했을 때 바뀌나요? 2024 학번들이 바뀌나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어저께 했던 그 프린트처럼 48페이지 이 내용이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죠? 네, 범위를 이렇게 잡고 지금 안 나온 사람은 있잖아요.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로 가보세요. 지금 책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 48페이지. 혹시 안 나온 사람은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로 가보세요. 범위를 잡고 규칙 관리에 가보면 내가 작성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더블 클릭하거나 규칙 편집 하셔가지고 규칙 편집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2024 학기로 쌍따옴표를 잘 붙였나? 그리고 그 레프트 그 A4 문자열은 A 열만 고정을 시켜. A 앞에만 달라붙어 있어.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혹시 안 나온 사람. 이번에는 그러면 50페이지로 가볼까요? 컴활 2급 실기 그 이론서 50페이지 맞습니다. 여기로 와야 되겠네요.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니까 시트를 확인하세요. 저처럼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조건부 2 시트에서 합니다. 지금 파일이 지금 있어야 될 파일이 우리 다운받았던 교재 관련 자료에 이론 폴더 있습니다. 커말 2급 교재 관련 자료에 이론 폴더에 어, 조건부 서식 요 파일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 관련 자료에 이론 폴더 있습니다. 03 조건부 서식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시트는 이제 여기 세 번째 시트에서 조건부 2 시트에서 합니다. 예, 시기가 차장이면서 총 급여가 500만 원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표현색 빨강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고 했고 AND 함수를 사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AND 함수, OR 함수 이제 요또 중요한 함수인데요. AND 함수는 괄호 안에 조건을 최대 255개까지도 작성할 수 있고 그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할 때 true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뭐뭐이고 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조건은요. AND 조건이고 어, 어제 오화 조건도 한번 나왔었죠. 뭐뭐이거나 또는 이렇게 연결되는 조건은 오화 조건이다. 이런 거 한번 했었죠. 네. 네. 오화 함수는 이제 AND하고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조건 1을 만족하거나 또는 조건 2를 만족하거나 또는 조건 3를 만족하거나 그냥 여러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도 참이 되는 함수입니다. 조건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가 된다.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느냐,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고 싶으면 AND, 여러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고 있느냐, 그런 걸 찾고 싶으면 OR.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지기가 찾아 이면서라고 했잖아요. 이면서니까 AND 조건이 맞죠? 접속사로 판단하세요. 이렇게. 이면서, 이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조건은 AND 조건인 것입니다. OR는 이거나 또는 이렇게 OR 조건이. 해볼게요. 범위를 먼저 잡고요. 제 걸 좀 봐보실래요? 시트가 여기고요. 조건부 2 시트고요. 세 번째 시트에 나오고요. 그리고 범위를 이제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A4에서부터 G15까지요. 범위를 잡았으면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범위를 이상하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컴퓨터한테 대충은 없거든요. 이렇게 잡으시면 있잖아요.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지정한 영역을 잡는다는 말이 아까 제가 괜히 이걸 적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 영역을 올바로 선택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조건부 서식을 잘 작성해도 점수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찌 보면 이걸 포함하고 잡으면 안 되는 거죠. 문제에서 적어 놨잖아요. A4에서부터 G15라고. 그리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해규칙으로 갈게요. 아까처럼. 규칙 유형은 수식으로 해야지 엔드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함수 자체가 미리 정의된 수식이니까요. 수식으로 작성하겠어. 문제에서도 적어놨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그리고 는 엔드. 지금 엔드 함수를 쓸 겁니다. 이 엔드 함수가. 가로 여셔야 돼요. 모든 함수는 가로가 따라 붙습니다. 는 엔드에서 가로 열고 조건 1이 뭐예요? 네, 직위가 찾아. 네, 그게 조건 1이죠. 그럼 직위에 제일 첫 번째 셀을 찍어요. 저처럼 여기 C4, C4를 찍었고, 그리고 요거는 F4번 키를 또 두 번 눌러야 될 것 같아요. 펑션 키 4번을 두 번 눌러서 C열만 고정이 필수입니다. C열만 달라붙여서 C열 안에서만 내려갈 수 있게. 4행은 고정시키면 안 돼요. 4 앞에 달라붙어 있으면 밑으로 못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4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서 밑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요.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C열만 고정. 그리고 이꼴 차장. 쌍따옴표 안에 차장. 텍스트는 이렇게 쌍따옴표를 붙이는 거예요. 아까 숫자는 원래 쌍따옴표 안 붙이는 건데, 아까 레프트 함수가 추출을 한 값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특별히 아까는 쌍따옴표를 붙였던 거고, 원래 이런 경우, 문자인 경우에만 쌍따옴표를 붙이는 거예요. 일단 컴마. 컴마에서 이제 조건 2 적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조건은 총 급여가 500만 원 미만 하는 거죠. 컴마 찍고 또 총 급여의 제일 첫 번째 셀을 찍습니다. 컴마 이후에 뭐 한 칸 띄우고 안 띄우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냥 선택 사항인데 총 급여의 첫 번째 셀 G4를 찍고 G4도 어떻게 할까요? 얘도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G 얼만 고정이 필수겠죠. G 얼만 고정시켜서 물어봐야지 총 급여 내에서만 내려가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미만이면 작다, 죠 작다,
500만 원. 어저께 제가 그거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도 설명했었죠? 비교 연산자. 어제 요거 있었죠? 이상, 이하, 이후, 이내, 이전 이런 것들은 는이 붙지만 크다, 작다, 소가, 미만 이런 것들은 는이 붙지 않는다고. 이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만 는이 붙는다고. 이거 아시죠? 네, 지금 미만이라고 있기 때문에 작다, 500, 50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조건이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괄호 잘 닫아야 되겠네요. 괄호 잘 닫으시고 엔드에 대한 괄호가 닫혀야죠. 네. 그럼 이제 서식을 바꿔봅니다. 서식 단추 눌러가지고요. 서식은 그 글꼴색, 글꼴을 굵게 하고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한다고. 굵게, 또 색깔은 표준색 빨강 색깔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굵게, 글꼴 색깔은 정확한 빨강 색깔로 해주십시오. 됐으면 확인할게요. 확인했을 때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확인했을 때 세 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처럼 여기 뭐 유효하지 않다 이런 말이 뜨면 여기를 잘 봐보세요. 네. 차장 앞뒤로 쌍따옴표를 잘 붙였나? 그리고 컴마를 잘 찍었나? 이런 걸 잘 봐보세요. 괄호 같은 걸 잘 닫았나? 괄호 같은 걸 잘 열고 닫았나? 그런 걸 잘 봐보세요. 그게 안 맞으면 유효하지 않다 하면서 안 되거든요. 찾아야죠. 뭐가 잘못됐는지. 대충은 없다고 했죠, 컴퓨터한테. 컴마를 잘 찍었나? 컴마를 마침표로 찍지 않았나? 그런 걸 잘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괄호를 잘 열고 닫았나? 그런 걸 잘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셔야죠, 고쳐서. 그게 유효하지 않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걸 닫고 고쳐야죠. 괜히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방금 얘기한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세요. 컴마를 잘 찍었나? 마침표로 찍지 않았나? 는을 빼야죠. 는은 수식 맨 앞에 한 번만 나와요. 예. 그 다음 계속 이어서 51페이지도 해보죠. 조건부 3시트로 가서 할게요. 이번에도 어, A4에서부터 F4 영역에서 했으니까 잡고 할게요. A4에서부터 F4를 잡았습니다. F14. A4를 찍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 한 번, 아래쪽 방향키 한 번 따당 누르면 한 번에 쭉 잡을 수 있죠. 그리고 홈 탭의 조건부 서식의 해규칙으로 갑니다. 예, 규칙 유형은 역시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체험 코드가 T 또는 S로 시작하는 행 전체. 이게 조건이네요. 체험 코드가 P 또는 S냐. 그러면 또는이니까 뭐죠? 또는, 네, 오어 함수를 먼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이거나 또는이면 오어 조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오어 필요하고요. 항상 수식이면 맨 앞에 수식이다 하는 뜻으로 는을 쓰는 거예요. 이 계산식이다 하는 뜻으로 는을 쓰는 거예요. 계산해라 이런 뜻. or 바로 열고 그러면 이제 or 함수에서 조건 1, 조건 2 해서 바로 닫으면 되거든요. 근데 조건 1이 체험 코드가 P로 시작하니? 라고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left 함수가 필요하겠죠? 체험 코드의 왼쪽에 첫 글자를 추출했을 때 P니? 그렇게 물어봐야 되니까요. left를 쓸게요. 그래서 OI 괄호 안에서 left가 나옵니다. 바로 열고 레프트는 문자열, 추출할 문자수 이렇게 같잖아요. 문자열은 그러면 어디를 찍을까요?
당연히 체험 코드 찍어야겠죠? 체험 코드. 레프트 가로 여시고 모든 함수는 가로가 다 따라 붙어야 돼요. 레프트 가로 열었으면 체험 코드 제일 첫 번째 셀 C4를 찍어요. 단 C4는 절대 참조가 되고 있는데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C 열만 고정시키는 혼합 참조로 바꿔주시고요. C 열만 고정. 그리고 한 글자만큼 추출할 거면 생략도 가능합니다. 콤마 1 주셔도 되지만 생략할게요. 딱 한 글자만 추출할 때는 아예 안 넣어도 됩니다. 추출할 때. 가로 바로 닫으셔도 좋아요. 네. 그리고 그 값이 이꼴 P냐. 양따옴표 놓고 P. 이렇게요. 이게 조건 1. 레프트에 대한 가로 잘 닫으시고요. 그다음 컴마. 또 똑같이 레프트 바로 해가지고 뭐 S냐고 뭐 물어보면 되잖아요. 컴마 이후에 다시 레프트 쓰고 바로 열고 C4를 찍고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C 열만 고정시키고 그리고 뭐 한 글자만 추출할 거니까 가로 닫고 그냥 하고 이꼴 S냐고 물어보고 지금 OI 조건 1, 콤마 OI 조건 2 그리고 OI에 대한 가로가 여기서 끝나야겠죠? 끝에 맞춰야겠죠? T나 S 앞뒤로는 쌍따옴표 잘 붙여야 되죠. 그렇게 해서 서식 바꿔보시죠. 서식은 녹색으로, 배경색을 녹색으로 한다. 이거는 글꼴색이 아닙니다. 배경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서식을 채우기 쪽에서 바꿔주세요. 글꼴 말고 채우기. 채우기가 배경 색깔 채우는 거. 녹색이 뭘까? 헷갈리죠? 그러면 여기는 커서를 갖다 대도 이름이 안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글꼴에 가서 글꼴 색깔이 바꾸지는 마시고 글꼴 색깔은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커서 갖다 대보면 아 얘가 녹색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얘는 연한 녹색이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얘가 녹색이고 그럼 다시 채우기 쪽에 가서 그 색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우기가 색깔에 이름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컷을 갖다 댔을 때 약간 버그인데 근데 글꼴의 색깔을 애매하면 글꼴의 색깔을 한번 찍어서 대충 확인해 보고 글꼴 색깔을 바꾸진 말고 네, 여기가 녹색이구나. 그래서 채우기 쪽에 가서 이렇게 녹색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또 안 나온 사람은 여기 잘 봐보세요. 이게 꼼꼼하게 봐야 돼요. 내가 실수한 거를 내가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레프트에 대한 가로를 잘 열고 닫았나. P 앞뒤로는 쌍따옴표를 잘 붙였나. 그리고 컴마 이후에 또 두 번째 레프트에서도 이 가로가 잘 열리고 닫혔나. S 앞뒤로 쌍따옴표를 잘 붙였나. 그런 거를 잘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느는 여기 맨 앞에 한 번만 나옵니다. 오와 앞에서 한 번만 수식으로 계산해라 뜻으로. 오와에 대한 가로도 끝에서 잘 닫아야 되겠죠. 대충 하면 오히려 내가 피곤해요. 내가 스스로 지치거든요. 못 찾아가지고 뭘 잘못했지. 뭐 그렇게 되니까 작성할 때 신경 쓰세요. 작성할 때. 특히 이런 가로들 있잖아요. 이 오화에 대한 가로, 그다음에 레프트에 대한 가로, 이런 가로들을 잘 열고 닫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오화의 조건 1, 오화의 조건 2 이렇게 된 거니까요. 확인. 그냥 아무 때나 작성하면 얘가 못 알아듣습니다. 엑셀. 내 맘대로 작성하면 안 돼요. 함수를 쓰려면 제대로 써야 되고, 다 약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함수는 뭐 텍스트를 추출하는 함수다. 이 오 함수는 조건 1, 조건 2, 뭐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true가 나오는 함수다. 근데 내 맘대로 막 뭐 가로도 막 마음대로 치고 는도 마음대로 붙이고 막 그러면은 얘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컴퓨터하고 소통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하세요. 대충 하는 건 없습니다. 컴퓨터. 이제 5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우리 배웠죠? 또 고급 필터.
열려있는 파일은 닫을게요. 파일 탭에 닫기로 닫고, 이제 파일 탭에 닫기 해서 닫으세요. 시험 시에는 계속 작업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다른 파일 열어야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 시에는 또 무조건 저장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저장은 뭐 안 해도 상관없겠네요. 시험 시에는 근데 꼭 저장하십시오. 53페이지, 필요한 실습 파일을 또 열어봅니다. 이번에는 이론 폴더에 고급 필터라는 파일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까 조건부 서식 이후에 또 고급 필터에 대해서. 필터 같은 경우는 특히 고급 필터는 조건을 직접 적어서, 시트에 적어서 필터하는 방식이고요. 다양하고 복잡한 조건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해보겠습니다. 항공 호텔 예약 현황 표에서 부분이 비회원이고 할인 금액이 7만 원 이하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로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A18에서부터 D20 범위에 알맞게 입력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A18에서부터 D20 안에만 작성하면 되는데 조건이 지금 두 개죠. 구분이 비회원 하는 게 조건 1, 구분이 비회원 조건 1이고요. 또 할인 금액이 7만 원 이하 하는 게 조건 2죠. 그러면 구분하고 할인 금액에 대해서 조건을 줄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냥 얘를 얘를요. 컨트롤 C 복사를 해요. 복사. 부분을 컨트롤 C. 그리고 A18에다가 컨트롤 V 하세요. 지금 구분의 조건 줄 거니까 구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또 옆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구분이 예원이고 할인 금액이 7만 원 이하는 그럼 할인 금액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세요. A28 옆에 B18에다 구분과 할인 금액 이런 그열 머릿줄을 복사를 해서 조건을 주고자 하는 열에 대한 필드의 이름을 그 열의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분이 예원 적으시면 돼요. A29에다가 예원 적으시면 되고요. 2고니까 엔드 조건이네요. 그죠? 2고. 어, 같은 행에 나란히 적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행에 적으시겠습니까? 네. 조건을 고급 필터에서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같은 행에 나란히 작성하면 엔드 조건이 되고, 서로 다른 행에 작성하면, 엇갈리게 서로 다른 행에 작성하면 오화 조건이 된다. 이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같은 행에 나란히 7만 원 이하니까 이하는 작거나 같다 7만 원 이렇게 적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조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다른 행에 이렇게 엇갈리게 적었다면 이거는 뭐다? 이건 오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거이거나 또는 이거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수루가 되는 오화 조건이 되는 거고요. 같은 행에 나란히 적어야지 지금은 이고니까 엔드 조건으로 그것부터가 찾아줍니다. 네, 조건을 이렇게 작성하셨으면요. 필터를 이제 해봅시다. 이것도 표 범위 안쪽에서 클릭을 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필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표 안쪽에 찍고 하세요. 저처럼 표 안쪽에 이렇게 들어와서 아무 때나 하여튼 표 안쪽에 이렇게 클릭해놓고 그리고 데이터 탭에 고급 단추 눌러가지고 고급 필터를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고급 또는 뭐 단축키를 쓰고 싶으면 Alt 한 번, A 한 번, Q 한 번. Alt 왼쪽에 있는 Alt. 그 데이터의 고급을 클릭하거나 Alt A, Q로 고급 필터를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목록 범위는 자동 잡히고 있죠? 네. 저점 여기 잡히고 있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세요. A3에서부터 G15로 잡히고 있나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목록 범위 내가 이상한 데 찍고 하면 있잖아요. 안 잡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다 잡으셔야 돼요. 목록 범위는 항상 전체 표 범위. 여기는 조건부 서식하고 달리 전체 표가 다 잡혀야지 이런 이름도 다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조건 범위로 내려와서 조건 범위는 우리가 적어준 범위를 잡을게요. 조건 범위는 바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A18에서부터 B19 범위를 잡습니다. 조건 범위 칸에 딱 찍고 A18에서부터 B19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건데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하고 복사 위치 칸에 또 내려와서 찍고 복사 위치가 어디죠? 문제에서 A22셀에서 시작하시오 이런 말이 있나요? 네. 지금 53페이지 문제에서 A22로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사 위치 칸에 찍고 A22를 잘못 클릭했으면 다시 클릭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저처럼 바뀌거든요.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A22 됐으면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면 결과가 잘 나왔습니까? 결과 레코드가 네. 그럼 4명이 있습니까? 비회원이면서 할인 금액이 7만 원 이하. 맞네요. 만약에 잘못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은 범위를 잡고 홈 탭에 지우기, 모두 지우기로 지우셔야 됩니다. 잘못 나왔으면 그냥 딜리트로 지우면 이렇게 서식이 남아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험에서 이렇게 남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우기, 모두 지우기로 홈 탭에 지우기, 모두 지우기로 지우고 내가 뭐 조건을 잘못 줬든 뭐 아니면 범위를 그 아까 Alt AQ 눌렀을 때 그 범위를 잘못 잡았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은 데이터의 보급으로 다시 가가지고 내가 목록 범위 여기 그다음에 조건 범위 여기 결과는 A22 복사 위치 그걸 잘 잡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55페이지로 와보시죠. 55페이지 문제도 해보겠습니다. 구글 필터 2 시트에서. 신입사원 합격 현황표에서 성별이 남이면서 총점이 250점 이상인 데이터에 응시번호, 성명, 뭐뭐뭐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하시오. 아까랑 조금 다른 점은 결과를 이게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응시번호, 성명, 그다음에 성별은 빼고 서류, 필기, 면접.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런 것만 결과로 이 5개 그 열만 가져오라는 그런 말도 지금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아까랑 달라요. 결과를 그러니까 이 5개의 필드만, 5개의 열만 가져와야 된다. 그럼 해볼게요. 일단 조건부터 작성합시다. 조건은 A20에서부터 A23, A20에서부터 C23 영역에 작성하라고 돼 있죠. 이 영역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A20부터 시작하죠. 네. 그럼 A20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 성별. 성별 남이면서 했으니까 성별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또 총점도 필요하겠죠? 총점 컨트롤 C, 컨트롤 V. 성별하고 총점을 갖다 놓고 성별이 남이면서 했으니까 남이라고 적고요. 이 면서니까 end입니까? 오합니까? 이 면서 end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면서 이고 그리고 이런 거는 end 조건으로 이거나 또는 일 때만 오원 같은 행에 나란히 적으면 되겠죠? 같은 행은 나란히. 그래서 총점이 250점 이상이니? 라고 물어봐야 돼서요. 총점은 크거나 우리 비교 연산자, 약속된 비교 연산자를 써야 되잖아요.
아까 비교 연산자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크거나 같니 하면 이거잖아요. 네. 수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크거나 같니 250.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평점이 250점 이상이니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잖아요. 여기다. 크거나 같니 250. 예, 엔드 조건이라서 같은 행에 나란히 적은 거죠. 만약 이거나 했으면 이렇게 서로 다른 행에 적어야 된다. 이거나 남자 이거나 총점이 또 250점 이상이니 그럼 서로 다른 행에 적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랑 다른 점이 또 결과는 다 가져오는 게 아니죠. 응시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만을 가져와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결과 위치에다가 A25에다가 미리 갖다 놔야 돼요. 뭘 갖다 놔야 되냐면 응시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을 차례대로 갖다 놔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필드명들을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해보세요. 응시번호, 성명 먼저 잡고 이 두 개를 먼저 잡고 그리고 떨어진 거 잡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잡을 수 있잖아요. 이제 컨트롤 누르고 있는 채로 또 서류, 필기, 면접도 같이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C를 하면 되죠. 컨트롤 C. 복사를 하세요. 네. 그 다음에 A25에 오셔가지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A25셀을 찍고 컨트롤 V를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붙여넣기 할 수 있겠죠? 응시번호 성명을 먼저 잡고 저처럼 이렇게 응시번호 성명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채로 컨트롤은 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채로 여기를 또 잡으시면 됩니다. 서류, 필기, 면접을 잡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C 하면 되죠. 컨트롤 C가 카피니까. 컨트롤 C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밑에 와서 컨트롤 V 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뭐 따로따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괜찮아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또 이것도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따로따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좋아요. 네, 됐으면 표 안쪽에 찍고 Alt A Q 차례대로 눌러봅니다. Alt 한 번, A 한 번, Q 한 번. 그럼 고급 이거 누르는 건 똑같이 데이터에 고급 누르는 거랑 똑같이 뜨죠. 네. 그럼 여기서 목록 범위는 자동 잡히고 있습니까? 표 안쪽에 찍고 하면 자동 잡히죠. A3에서부터 G18이 조건 범위 칸에 내려와서 조건 범위는 우리가 적어놓은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A20에서부터 B21 여기 찍고 조건 범위 칸 찍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죠. 복사 위치 칸에 또 내려오셔서 찍고 그 복사 위치가 바로 저처럼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다섯 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죠. 결과 잘 나오는지. 이제 조건은 이거. 그리고 복사 위치는 이거. 됐으면 확인.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나왔습니까? 이렇게 네 명이. 잘못 나왔으면 그 지우기 모두 지우기 홈탭에 지우기 모두 지우기로 지우고 다시 하시면 어때요? 잘 됩니까? 이게 조건이 오어 조건이네요. 그죠? 부서가 격리부이거나 급여가 400만 원 이상인 데이터를 필터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부서하고 급여가 또 필요하겠죠? 부서와 급여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A18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부서가
격리부. 이 거나니까 엇갈리게 서로 다른 행에다가 또 그 벼가 크거나 같으면 400만 원. 이게 조건이죠. 이 조건을 주고 아까처럼 뭐 무슨 열만 가져와라. 무슨 필드만 가져와라. 이런 말이 없죠. 지금은 그냥 바로 필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미리 갖다 놓고 했지만 지금 아까는 뭐 사원명, 뭐 부서, 뭐 급여만 가져와 하면 여기 갖다 놔야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필요 없죠, 지금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표 한쪽에 찍고 Alt AQ 눌러서 데이터의 보급 눌러서 목록 범위 자동 잡히고 조건 범위는 이렇게 우리가 적어준 범위를 잡고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어. 복사 위치 칸에 또 내려와서 그 복사 위치가 A23이죠. A23을 찍고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격리부이거나 격리부가 아닌 사람은 뭐예요? 급여가 400만 원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이거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다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자동 필터 하는 걸로 가볼게요. 그럼 59페이지로 가보시죠. 무슨 몇 페이지요? 59페이지입니다. 바로 뒤에입니다. 합격 현황표에서, 참, 이제 자동 필터 시트로 오세요. 합격 현황표에서 성별이 여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인 데이터만 자동 필터를 해서 검색하라네요. 필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었잖아요. 자동 필터는 고급 필터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필터할 수 있죠. 그냥 바로 목록에 선택하는 방식이니까. 표 한쪽에 찍고 컨트롤 시프트 L 눌러보시거나 표 한쪽에 아무 때나 찍어놓고 아니면 데이터 탭에 이 필터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번에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표 한쪽에 찍고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에 필터를 켜고 그리고 이제 먼저 성별이 여인 걸 찾아보세요. 목록에서. 저처럼. 성별 모두 선택을 풀고 여만 체크하면 되겠죠? 성별 쪽에서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총점이 250점 이상이냐. 그럼 총점에 또 가가지고 총점에 필터 단추 눌러서 이거는 숫자 필터로 하면 되겠죠? 숫자 필터로 하되 뭘로 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음이겠죠? 이상이니까 이거잖아요. 크거나 같음. 그래서 크거나 같음으로 하고 250 적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냥 목록에서 바로바로 필터하는 방식입니다. 그거나 같은 250. 그럼 결과가 몇 개가 나옵니까? 밑에 여기 표시가 됩니다. 5개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나요? 밑에 쪽에. 5개의 레코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행을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 다른 말. 레코드가 그, 음, 그래서 나중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걸 레코드라고 하고 뭐 우리가 지금 총점 필드에다가 조건을 준 거거든요. 이런 그 열을 필드라고 합니다. 다른 말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가 테이블 표에 이렇게 저장돼 있을 때는 어, 필드 단위로 조건을 주고 여러분 총점 필드에 조건을 주고 성별 필드에 조건을 주셨잖아요. 필드 단위로 조건을 주고 레코드 단위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몇 개가 레코드가 있습니다 하는 게 몇 개 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6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뒤에 텍스트 나누기 이것도 간혹가다 나올 때가 있거든요. 텍스트 나누기도 한번 열어보시죠. 파일 열려있는 파일은 닫고 이번에는 필요한 파일이 이론 폴더에 05 텍스트 나누기라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네. 해볼게요. 텍스트 나누기라는 파일 열어보시고
파일을 열어봤을 때 저처럼 이렇게 그 텍스트 원시트에 뭔가 컴마로 이렇게 아까 방금 필드가 열이라고 했잖아요. 열을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콤마로 열을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하나의 열, 또 이게 하나의 열,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부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B열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B4 셀에, 제 거 봐보실래요? B4 셀에 지금 찍어 놓고, 여기 확인해 보시면, 수식 입력줄에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지워도, B4만 딜리트로 지워도, 지금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열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 다 작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B4 셀 하나에 다 작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누고 싶은 모양입니다. 도서명은 C열로 보내고, 출판사는 D열로 보내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려면, 여기를 다 잡고 해야겠죠? B4에서부터 B19까지. 이렇게요.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나누기가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습니까? 네.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3단계 중 1단계 해가지고 어떻게 나눌 거냐? 구분 기호로 쉼표나 뭐 탭이나 세미콜론이나 뭐 이런 콜론이나 그런 구분 기호로 나눌 거냐? 아니면 일정한 너비 요만큼씩 뭐 얼마만큼씩 너비로 이렇게 줘가지고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쉼표죠? 네.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 맞겠죠? 쉼표로 필드를 아까 필드가 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구분 기호로 표시됨이고 다음. 그럼 그 구분 기호가 뭐다? 2단계에서 탭이 아니고 뭐다? 쉼표. 네, 쉼표를 체크해 주셔야죠. 아, 그리고 어 지금 뭐 여기서 또 쉼표 뭐 말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없는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 없는 게 나오면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뭐 슬러시를 기준으로 나눠라 하면 슬러시 뭐 이렇게 적으면 그걸 또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없는 문자는 여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했으면 다음 지금 쉼표만 체크하시면 됐고요. 탭은 체크하면 안 돼요. 네. 다음 했고 그다음 3단계에서는 또 어떤 열의 서식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열을 가져오지 않는 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어떤 열은 제외하란 말이 있죠. 문제에서. 번역 열은 제외할 것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열이네요. 이 번역 열 찍고 얘는 열 가져오지 않음으로 해주세요. 열 가져오지 않음. 번역 열을 찍고 주세요. 열 가져오지 않음. 그리고 됐으면 이제 마침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침 해보세요. 마침 하면 나눠졌습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대로 마침하면 이렇게 열이 싹딱 나눠졌잖아요. 이번에는요, 그 65페이지로 해보죠. 64페이지는 혼자 해보시고, 65페이지 거 해보죠. 텍스트 3시트. 또 A2에서부터 A14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 실행하여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A2에서부터 A14를 또 잡으세요. 텍스트 3시트에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탭에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할게요. 이번에도 어, 이게 너비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너비가 맞으면 이름은 잘 맞지만 코드부터는 안 맞거든요. 너비가 그죠? 안 맞잖아요. 일정한 너비로 내가 경계선을 딱 넣어가지고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구분 기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구분 기호는 스페이스 공백이 구분 기호가 되는 것 같거든요. 구분 기호로 분리됨. 다음. 그럼 그 구분 기호가 뭐다? 이번에는 쉼표가 아니고
구분기호가 공백인 거죠? 네. 쉼표를 풀고 공백을 체크할게요. 2단계에서는 공백 체크했고, 그다음 3단계에서는 뭐를 또 제외하라고? 할부 기간. 할부 기간을 또 열 가져오지 않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침 해주시면 또 잘 나뉩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텍스트 나누기도 아까 그러니까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텍스트 나누기 이게 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급 필터가 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 조건부 서식도 뭐 이렇게 좀 자주 보이고, 텍스트 나누기는 간혹 가다가 이거는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66페이지로 그렇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는 건데요. 어, 또 필요한 파일을 열어보시죠. 외부 데이터라는 파일을 열어요. 네. 말 그대로 그냥 외부 다른 파일을 가지고 오는 건데요.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원시트에 A3에서부터 H8 영역에 붙여 넣으시죠.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자격 시험 자료 txt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요, 어,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서 하시면 됩니다. 외부 데이터를 말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무슨 파일을 가져올 겁니까? 자격 시험 자료 뭐뭐.txt. txt면 뭐죠? 네, 바로 텍스트 파일. 텍스트 파일. 네,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바로 요거 우리 메모장 같은 데 작성된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그럼 요걸로 가져와야겠죠? txt, 뭐뭐.txt, 뭐뭐.csv 이런 거 텍스트 파일입니다. 확장자가 뭐뭐.txt. 네. 요걸로 갑니다. 데이터에 텍스트를 클릭해 보시죠. 네, 클릭해 주셔야죠. 데이터 탭에서 텍스트.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네. 텍스트 CSV를 이제 어, 찾으셔야 되는데요. 아, 혹시 이런 거 뜨나요? 네. 이런 거 뜨면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뭐 잠재적 보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시험 시에는요, 정해져 있거든요. 시험 시에는 항상 C 드라이브에 뭐 OA 폴더에 있다. 문제지에서 적혀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가 나오면은. C 드라이브에 가서 OA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문제지에서 줍니다. 그 위치를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문서에 커마 2급 폴더 있겠죠. 여러분이 압축 푼 폴더. 문서에 커마 2급 교재 관련 자료, 이론 폴더 있겠죠. 거기에 가보면 문제에서 얘기한 자격 시험 자료라는 그런 txt 파일이 있나요? 얘를 선택해서 열게요. 네, 일단 이제 가져올 때 얘가 보니까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텍스트 파일인 것 같아요. 아까 구분기호 쉼표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네, 열을 나눌 때 쉼표를 기준으로 열을 나눠서 가져온다. 네. 그래서 그냥 잡혀 있죠, 자동으로. 문제 적혀 있었지만 얘가 또 엑셀이 똑똑해서 자동으로 잡아줬죠,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열을 알아서 나눠줬잖아요. 이렇게. 네, 그대로 그냥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네, 그냥 그대로 로드해서 이게 화살표 단추 눌러보세요. 여기 로드의 화살표 단추를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위치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로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위치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문제에서 그 A3부터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 위치를 현재 시트에 그 A3으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로드로 이렇게 로드의 화살표 단추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한 다음에 어, 기존 워크시트로 해서 바꿔야 되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A3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A3을 찍고 됐으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드를 할 때 다음으로 로드를 해서 저처럼 요거 기존 워크시트로 꼭 바꾸시고 A3셀을 클릭하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가져오셨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그 외부 데이터 2시트로 가보죠. 외부 데이터 2시트. 바로 옆에 67페이지 내용입니다.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그 외부 데이터 2시트에서 지금 판매 실적 txt를 가져올 건데 이게 공백으로 구분돼 있고 시트 이름은 판매 실적으로 하라고 했고 파일의 옵션에서 텍스트 그 레거시를 선택한 후 레거시 마법사를 이용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원래 방금 방법대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방금 데이터의 텍스트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문제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문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할게요. 저처럼 이렇게 파일 탭에 와 보세요. 파일의 옵션으로 갑니다. 제 걸 보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파일의 옵션에 가볼게요. 네, 이렇게 옵션에 와서 어, 옵션 어디 있어? 파일에. 지금 파일의 옵션에 왔으면 네, 여기에 우리가 그 레거시 마법사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탭에 와가지고 데이터 탭에서 텍스트 레거시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마 이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만 2급에서 그 데이터 탭에 텍스트에서 레거시 이거 있어요? 네, 체크를 해주세요. 됐으면 확인할게요. 이걸 체크를 해야지만 지금 마법사를 여기 부를 수가 있거든요. 텍스트 마법사를. 네,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는 지금 6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데이터 탭에 가서 이번에는 그 데이터 가져오기를 쓸 거고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에 레거시 마법사라고 있어요. 네. 방금 여러분이 텍스트 마법사를 추가시켜 놨거든요. 레거시 마법사에다가. 그래서 레거시 마법사에서 텍스트에서 하는 거 있어요? 지금 데이터 탭에 텍스트 레거시 마법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처럼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레거시 마법사 텍스트에서 레거시 찾으셨어요? 네, 클릭해 보세요. 그럼 마법사가 뜹니까? 클릭을 해보세요. 마법사가 떠야 됩니다.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가 이렇게 그냥 자, 파일을 찾아야 됩니다. 파일이 뭐죠? 우리 가져와야 될 파일이 판매 실적 txt네요. 판매 실적 txt를 선택하고 가져오세요. 가져오기로. 그럼 아마도 이제 텍스트 마법사가 또 떴죠? 예? 그럼 아까는 똑같죠? 또.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우리는 그 구분 기호가 또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구분 기호로 해야겠죠? 아까처럼. 일정한 너비로 띄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고요. 다음. 그 다음에 그 구분 기호가 또 공백이죠? 잡혀 있네요. 공백으로. 네. 있으면 다음. 그리고 뭐 어떤 열을 가져오지 마라 이런 건 없죠. 네, 아까처럼 뭐 건너뛰기 이런 건 없네요. 그냥 네, 마침하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어 얘는 아 얘는 그냥 새 워크시트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새 워크시트로 가져오겠어. 그래서 네, 마지막에 그 시트 이름을 뭐 판매 실적으로 하시고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원래는 보통 기존 워크시트로 가져오는데 지금은 새 워크시트로 가져오도록 해서 확인하고요.
확인하고 나서 시트 이름을 바꿔주세요. 시트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꾸기. 시트 이름은 뭘로? 판매 실적으로 하시오라고 했거든요. 판매 실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트 1을 마우스 오른쪽 그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 판매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70페이지로 가보시죠. 70페이지. 70페이지 그 외부 데이터 3시트에서 해볼게요. 70페이지로 왔고요. 다음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3시트에 A1에서부터 D12 영역에 붙여 넣으시고 그럼 아까처럼 또 데이터 탭에서 가져와 보세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 우리 텍스트 파일 가져올 거라서 텍스트 CS 아니 그냥 요거 아까 우리 걸로 갈게요. 요거 데이터의 텍스트 CSV 요걸로 바로 할게요. 아까 첫 번째 방법으로 할게요. 첫 번째 방법. 그래서 신입 사원 현황을 찾으세요. 우리 같이 커말 교재 관련 자료 이론 폴더 있습니다. 신입 사원 현황을 찾고 이번에는 가져오기 할 때 탭으로 잡혀 있죠. 부분기호 탭으로 잡혀 있고 어, A1으로 가져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로드를 할 때 다음으로 로드로 하셔가지고 다음으로 로드를 해서 그냥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워크시트만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워크시트로 해서 그, 그 A1이 잡혀 있지 않나요? A1 셀로 안 잡혀 있는 사람은 A1을 찍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되 마지막에 하나 이상한 말이 있죠. 범위로 변환하여 표시하시오 이런 말이 나왔죠. 지금 일단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하면은 이게 일반 범위가 아니거든요. 얘는 표예요, 표. 표는 이렇게 막 필터 단추도 있고 표도구도 생기죠. 이렇게 테이블 디자인 막 이렇게 막 표도구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표의 스타일도 막 바꿀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표의 스타일을 없애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테이블 디자인 탭이 지금 잡혀 있나요? 저처럼? 네. 그럼 여기 혹시 범위로 변환하는 단추가 있어요? 범위로 변환 단추가 있습니까? 네. 범위로 변환을 클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위로 변환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나요? 정상 범위로 변환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뜨나요? 네. Yes.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럼 아마 이런 이제 테이블 디자인 이런 게 안 생기죠. 일반 범위 필터도 꺼졌죠. 일반 범위로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 형태로 해놓으면 뭔가 일반 범위하고 다르거든요. 표 서식이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 서식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나중에 참조할 때 수식에서 참조할 때도 셀 주소가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뭐 표 몇 번 막 이렇게 막 되고 표만의 희한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테이블 디자인에서 요거 범위로 변환을 클릭해서 정상 범위로 변환을 시킨 거죠. 일반 데이터 범위로 바뀐 거죠. 그림으로 복사하는 거나 이런 거는 실무에서 쓰일 만한 기능인데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 건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네. 필요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7번 그림 복사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러한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얘는 뭐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보기 탭에서 이게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뭐 이렇게 그림을 만들라고 하고 있군요. 어, 여기 지금 작성일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작성일 김유신까지 이렇게 잡은 다음에요. 만약에 이거를 일단 제 걸 잠깐 봐보세요. 제가 그냥 얘를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여기 B2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열너비 뭐 이런 게 안 맞고 이러면은 이게 제대로 얘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게 제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열너비가 안 맞고 이러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싫으면 그냥 완전 사진 찍어서 사진으로 넣으면 열너비 같은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진처럼 들어가는 거니까 그 그림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럴 때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이제 여기 범위를 같이 해봅니다. 범위를 잡은 다음에 홈 탭에 복사의 요 화살표 단추 눌러가지고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셀의 크기나 열너비 같은 거에 상관없이 그냥 사진 찍어서 도형처럼 마치 그냥 그림처럼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했고 그냥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그대로 확인할게요. 네,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와서 이쪽에 와서 그냥 붙여넣기를 바로 한번 해보세요. 붙여넣기를 하면은 그냥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도형처럼 그 사진처럼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지금 책에서는 그냥 복사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그림으로 붙여넣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그리고 또 여기 결제 담당 이것도 네, 지금 이 부분도 어, 복사를 해서 그림으로 네, 그렇게 붙여넣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복사를 했더라도 이 범위를 잡고 그냥 컨트롤 C를 했더라도 내가 넣고자 하는 위치가 만약에 여기 F1이다. F1에 와서 붙여넣기 할 때 여기 그림으로도 붙여넣는 게 있거든요. 선택하여 그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해도 괜찮고요. 그냥 컨트롤 C를 하셨더라도 이렇게 붙여넣기 그림으로 이렇게 붙여넣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넣으면 이 결제란이 특히나 여기 열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열너비하고 안 맞거든요. 얘를 그냥 내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림으로 복사가 필요한 겁니다. 제 걸 봐보세요. 제 거. 제 화면을 봐보세요. 제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모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열너비나 이런 행이 안 맞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 모양 그대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찍어가지고 그림으로 복사해서 여기서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은 아, 그림으로 들어가니까 괜찮겠죠.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림으로 뭐 복사해서 넣는 겁니다. 실무에서 쓰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74페이지로 와보세요. 74페이지. 그림 3시트로 한번 가볼까요? 그림 3시트에서 H16에서부터 L17 영역을 복사한 다음 D4셀에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붙여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H16에서부터 L17이 여기죠. 범위를 이렇게 잡아보시죠. 그림 3시트에서 범위를 이렇게 잡았고 그리고 얘를 또 복사를 일단 해보시죠. 그냥 복사를 할게요. 연결해서 뭐 넣으라는 말이죠. 그냥 컨트롤 C 범위를 잡은 다음에 복사하셨죠? 그리고 D4셀에 와서 D4셀에 온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해서 연결하여 그 그림으로 네, 지금 연결된 그림으로 넣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붙여넣기에서도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여기
그림이 연결되는 그 식으로 원본이 연결돼서 얘가 바뀌면 같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연결된 그림으로 이렇게 붙여놓는 옵션이 이거거든요. 이거. 붙여넣기에 화살표 단추를 넣어가지고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연결된 그림으로 해보시죠. 요게 연결된 그림.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 연결된 그림으로 이렇게 넣었으면 여기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면 바뀌죠. 여기서 내가 뭐를 바꾸면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엔터 줬을 때 같이 바뀐다는 것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같이 바뀐다는 거. 이게 그림이긴 하지만 연결이 돼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이렇게 같이 바뀌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원본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겠죠? 이쪽에도 연결, 네,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복사를 안 하셔서 음, 예,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놓고자 하는 위치에 가서 여기서 붙여넣기에 연결된 그림으로 하십니다. 놓고자 하는 위치에 가서 저처럼 여기 계속 있지 말고 놓고자 하는 위치에 가서 하세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이렇게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이제 76페이지로 왔습니다. 아마 시험에서 계산 작업 시트에서 하는 작업이 제일 어려울 거거든요. 계산 작업에 그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배점도 제일 높아요. 8점짜리 다섯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76페이지 그 필요한 실습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필요한 실습 파일이 8번 계산 작업이라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음, 그냥 수식으로 말 그대로 이제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파일을 8번 계산 작업이라는 파일을 여셔야 됩니다. 우리 뭐 76페이지에 나오는 그 산술 연산자. 네.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그런 건 잘 아실 것 같고 비교 연산자는 아까 설명했고 참 비교 연산자 말고 지금 산술 연산자에서 있잖아요. 이제 더하기, 뭐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거듭 제곱 예를 들어서 내가 2의 3승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거듭 제곱은 이겁니다. 거듭 제곱. 이게 2의 3승 구하란 2를 세 번 곱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8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네, 거듭 제곱이요. 거듭 제곱. 네, 그거 빼고는 뭐 모를 만한 게 없죠. 네. 그리고 M% 연결 연산자 그리고 연결 연산자도 있거든요. 네, 자주 씁니다. 연결 연산자는 수식에서 뭐 다른 내용들을 계속 붙이고 싶을 때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M% 쓰고 바보 이렇게 하면은 그 두 개가 연결돼가지고 이 두 개가 연결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수식에서 앞뒤에 다른 내용을 이거하고 붙이고 싶다, 연결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M% 퍼센트, 0% 연결 연산자라고 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n%, n% 연결 연산제를 써서 붙일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77페이지 우리 나오는 그 수식 작성하는 거 한번 해보자. 먼저 77페이지 1번은요, 이익 금액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D3쌤이에요. 이익 금액 이꼴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로 계산한답니다. 근데 마진율이 여기 하필 또 여기 있네요. 25% 여기에 딱 있는데 판매 금액 얘하고 마진율을 곱해줘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 D3셀에 와가지고 수식을 쓸 때는 항상 는으로 시작합니다. 계산식은 는을 쓰고 샤프에 판매 금액을 찍어요. 샤프에 판매 금액을 C3을 찍고 그 다음에 곱하기 입력하시고 곱하기 그리고 마진율 찍어요. 마진율 C9를 찍는데 C9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일단 엔터 해보죠. 엔터 하시고 그러면 나왔죠? 마진율이 그 마진 그 이익이 근데 얘를 채우기 하면 이 채우기 핸들을 잡고 채우기 하면 나머지가 잘 나올까요? 나머지 값들이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잘 안 나올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달러를 붙이는 이 방식 때문입니다. 지금 상대 참조로 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상대 참조로 구하고 있는데 아까 혼합 참조까지 썼잖아요. 조건부 서식에서 지금 상대 참조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구한 방식은 그냥 이거잖아요. 지금 상대 참조 방식이잖아요. 이 상대 참조 방식을 썼는데 상대적으로 계속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이 채우기를 하셨잖아요. 채우기를 하면은 얘가 C4로 바뀌었죠? 그리고 얘도 C10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이게 하여튼 수식을 우리가 밑으로 두 칸 밑으로 내렸으니까 얘도 똑같이 내려온 범위 C5로 바뀌고 C11로 바뀌었어요. 네. 특히 이 마진율이 내려오는 게 지금 잘못된 거죠. 마진율은 바뀌면 안 되잖아요. 판매 금액은 바뀌는 게 맞아요. 다음 제품의 판매 금액. 다음 제품의 판매 금액으로 바뀌는 게 맞지만 이 마진율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C9가 고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C9는 채우기를 할 때 같이 내려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블 클릭 들어가서 여기를 절대 참조해야겠죠. F4로. 더블 클릭 들어오셔서 C9를 찍고 F4를 눌러주세요. F4를 눌러서 달러를 붙여달라는 뜻입니다. 수식을 채우기 하실 때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걸 상대 참조하고 어떤 거를 절대 참조할지 그런 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됐으면 엔터. 그리고 채우기를 다시 해보세요. 얘를 선택해서 다시 채우면 이제는 잘 나옵니까? 결과가. 채우기 할 때 대충 하는 건 없다 했죠. 커서가 이렇게 바뀔 때 하셔야 돼요. 채우기 할 때 여기 잡고 당기지 마시고 채우기 할 때 이렇게 이동하지 마시고 커서가 이 모양으로 바뀔 때 점에 딱 갖다 대면 이렇게 얇은 십자로 바뀔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대충은 없다 했잖아요, 컴퓨터한테. 자꾸만 제 걸 안 보시고 하셔서 그런데 커서가 이렇게 바뀔 때요. 이 점에 갖다 대서 커서가 이렇게 바뀔 때 잡고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채우기가 됩니다. 대충이 안 돼요, 컴퓨터는. 제 거를 봐보실래요? 커서가 여기가 채우기 핸들인데 커서가 원래 이 모양인데 이렇게 바뀔 때가 있거든요. 커서를 갖다 대면 이게 얇은 십자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채우기를 해야 돼. 예. 그 대충이 없죠? 진짜 컴퓨터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죠? 얘하고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누계 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누계 비율에 가서 또 누적 인원수 나누기 합계로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할 수 있겠네요. 는 해서 누적 인원수를 찍고 H3을 찍고 나누기 슬러시 합계 인원수의 합계인 50.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G8은 딱 봐도 이제 느낌이 오죠? 네, F4 이것을 절대적으로 엔터. 그리고 채우기도 해봅니다. 결과가 잘 나오는지. 그 다음 표 3에서 수당을 구해보시죠. 수당은 기본급 플러스 기본급 곱하기 가로 열고 뭐 상여 비율 플러스 추가 상여율이다 라고 했네요. 그럼 수당을 구하는 곳에 와서 식 그대로 갈게요. 는 쓰고 는 해서 먼저 기본급을 찍어요. 이 홍기재 씨의 기본급이요. 저처럼 C13을 찍고 그 다음에 플러스 더하기 입력하고 다시 기본급 찍어주세요. 홍기재 씨 기본급을 다시 찍고 C13을 한 번 더 찍었어요. 그다음 곱하기 괄호 열고 상여 비율 플러스 추가 상여율이라고 있으니까 상여 비율을 찍고 23 상여 비율 플러스 또 추가 상여율인 6%를 찍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네. 딱 봐도 얘는 또 F4 절대참고 해야겠죠? 네. 지금 바로 닫고 엔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이 이렇게 작성되겠죠? 수당이 잘 나왔습니까? 네, 이렇게 작성한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4번입니다. 4번은 표 4에서 매출 총액을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 매출 총액은 또 여기 와가지고 판매 또 해봅시다. 그냥 식 그대로 가봅시다. 매출 총액을 또 는 해서요. 는 해서 먼저 판매량을 찍고 1월 달에 판매량 HCB를 찍었고 그리고 어, 아, 괄호를 먼저 열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다시 지울게요. 지우고 괄호를 먼저 열고 해야 됩니다. 괄호 열고 판매량 HCB를 찍었고 그 다음에 곱하기 단가 단가가 어디 있어요? G20이네요. G20 단 G20은 그러면 또 절대 참조해야겠죠? 네. F4 절대 참조하고 그리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 괄호 열고 식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1 적고 마이너스 또 할인율 하라고 했죠. 할인율은 H20이네요. H20 여기를 찍고 여기도 F4 절대 진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 되겠네요. 매출 총액 이렇게 결과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얘네들이 절대 참조. 그 다음 이제 5번 마지막이네요. 그 5에서 대출 포인트와 연체 포인트에 따른 총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총계를 구하는 곳에 와가지고요. 그냥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또 플러스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뭐 쉽네요. 네, 그러면 는 해가지고요. 또 는 해서 먼저 대출 건수를 찍어요. B22를 찍고 그 다음에 곱하기 대출 포인트인 11% 얘를 찍는데 C28 절대 참조가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더하기 입력하고 또 연체 건수 찍으려니까 가려져서 안 보이나요? 그러면 위에 옆에 셀을 딱 찍어봐봐요. B22. B22를 찍고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식이 가려져서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처의 셀을 찍고
오른쪽 방향키, 뭐 왼쪽 방향키, 뭐 아래쪽 방향키 이런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C21로 이렇게 바꾸면 되고 아니면 뭐 C20이라고 적어도 되고 그리고 곱하기 연체 포인트인 C29를 찍 때 얘도 역시 절대 참조가 필요하겠죠. F4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 아시죠? 우리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럼 얘하고 먼저 계산될 거고 더하기가 나중에 계산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괄호를 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쳐놓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얘하고가 먼저 계산되죠. 곱하기가 항상 우선순위가 높죠.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높죠. 엔터를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나왔는지. 네. 이렇게 해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함수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함수거든요. 이 커마 2급 시험은 여기가 계산 작업 이 파트가 40점 배점이에요. 8점짜리 다섯 문제로 100점 만점이잖아요. 40%가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함수 부분이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